straight into it. So it's a really shame that Bruce is not. I met him and had a chat about different things a few weeks ago in another occasion, and it's a really shame that he's not here. But let me start with the his book. It's called Dominion from Sea to Sea, and Pacific Ascendancy of American Power, or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I can't remember. I did review that book some years ago, and this book deals squarely with the. I was supposed to speak in Korean. I'm sorry. 이 책이 이제 오늘 이 패널의 전체 주제인 미국의 세기 문제, American Century. 우리 한국어로는 미국의 세기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 전체적으로 thanks very much for this. 특히 영어권 특히 역사학, 국제정치학에서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이제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잠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국학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한국학으로 먼저 전공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진짜 그 박힌 돌, 소위 말하는 박힌 돌도 있고, 저같이 이제 굴러온 돌들도 있습니다. 저는 박힌 돌을 절대 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굴러온 돌 옆에서 그냥 배우는 사람인데, 이 브루스 커밍스는 처음에 한국학 혹은 한국학 비스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점점 더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이 American Studies.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한국학에 몸담고 평생을 몸담고 있던 학자의 시각에서 미국사, 자기의 고향의 그 모던 히스토리를 보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제 의견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여기 책 표지에 보이는, 그러니까 청교도 이민자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소위 말하는 13 콜로니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미드웨스트를 지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은 그 다음이지만 어쨌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패시픽 오션, 그러니까 아틀란틱 오션으로 시작해서 건너와서 이제 패시픽 오션으로 가는 이들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말 미국사 혹은 그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익숙한 Manifest Destiny,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Manifest Destiny가 그 역사적 혹은 정치사적 측면을 갖고 있고, 또 한편 종교사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를 브루스 커밍스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냉전사 연구에, 저도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냉전사 연구하는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한 10년간 냉전사 연구에, 특히 그 냉전 문화사 연구에는 종교와 냉전, Religion and Cold War에서 이 Manifest Destiny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점점, 왜냐하면 그 미국의 현 정치 상황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의 정치화? 항상 종교는 정치적인 것이었겠지만, 요즘 아까 유영지 교수님 말씀하신 1975년 이후 혹은 1975년에서 79년 사이 이후 그 레이건 행정부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종교 세력의 극렬한 정치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다시 이제 주목을 혹은 새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제 커밍스 선생님 그 아티클 저도 어젯밤에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그 이제 에어리어 스터디즈와 그 인터내셔널 스터디즈의 그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그 지역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에어리어 스터디즈는 미국사의 영역에서는 뭐 유럽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제 새로 이제 형성하는 글로벌 파워의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만 이렇게 좀 약간 아이솔레이셔니스트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과 같이 살거나 혹은 남들을 조금 이렇게 그 경영하고 통제해야 되는 이런 그 글로벌 파워의 입지에서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이 타자들을 어떻게 급속하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의 오리엔털 스터디즈는 랭귀지도 알아야 되지, 리터러처도 알아야 되지, 히스토리도 뭐 모던 히스토리뿐만 아니고 프리모던 히스토리고 엔션 히스토리까지 알아야지, 아케올로지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들어와서 개념화하고 간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모델링화하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존의 그 오리엔털 스터디즈하고는 연결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에어리 스터디를 형성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1940년도, 50년도, 60년도의 에어리어 스터디즈, 그러니까 우리 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그 아시아 학회가 만들어지는 48년인가? 그리고 50년도에 이제 전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 에어리 스터디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역학을 하는데 사실 멀리서 볼 때는 이 지역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제학을 하는 사람, 국제사회의 그 다양함을 이해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뭐 제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경한 개념이 아니니까 제국의 경영 중심에서 이걸 경영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한국학을 하니까 그 소위 뭐 unlettered Bavarian, one of unlettered Bavarian, definitely I am. 그렇지만 이제 조금 어떻게든지 문명화하려고 역사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하는 그렇게 이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에어리어 스터디즈는 요즘은 어제 이제 그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조 강연 하시면서 인터디스플리너리티 말씀하시고 이제 벽을 좀 기존에 있는 벽을 조금 허물지를 못하면 최소한 좀 어떻게 좀 개구멍이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미국 중심의 에어리어 스터디즈는 굉장히 그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어쨌든 같이 살기 싫어도 살게끔 만들어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좀 arranged marriage 비슷하게 unhappy marriage이지만 하여튼 marriage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interdisciplinarity라는 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 그 오리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코리안 스터디즈하고 글로벌 스터디즈는 거기에 이제 데리버티브한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제가 포인트가 사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아메리칸 센츄리 그 미국의 아메리칸 파워 아메리칸 센츄리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정의상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 미국이 후발 제국인데 유럽과 달리 영불 독일, 일본과 같죠. 독일과 독일, 유럽에서의 독일, 아시아에서 일본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후발 제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그 아메리칸 센츄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후발 제국으로 나중에 들어왔는데 글로벌 파워가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지칭 레퍼런스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에이전 스터디즈, 특히 이스트 에이전 스터디즈에서 아메리칸 센츄리의 기원은 유영주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커믹스 저작에서도 많이 나오는 1940년도 중후반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식되고 2차 대전이 여기 종식된다는 거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탈제국화 과정 혹은 탈제국화는 또 탈식민화 디콜로나이제이션의 하나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디콜로나이제이션 시작이라고 이해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47년, 45년, 46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47년 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디콜로나이제이션이 디콜로나이제이션 폴리틱스가 바이폴러라이제이션 of the political order 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냉전사에서 얘기하는 디콜로나이제이션 앤드 코드 우리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해방 전후사 해군 해방 공간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일제국의 파워를 미 그 슈퍼파워의 파워가 대체 혹은 대체하면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 그 아메리칸 센츄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특히 이제 정치사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그 주요 그 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재밌습니다. 근데 유럽사 하시는 분 특히 이제 그 트랜스아틀란틱 히스토리 하시는 분, 예, 유로 아메리칸 히스토리 뭐 문화사도 그렇고 정치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45년이 아니고 1917년을 아메리칸 센츄리 기원으로 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유럽의 전쟁인 요즘 시각으로 보면 유럽의 내전인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유럽의 내전인 1차 대전 14년 18년 이 전쟁에 1917년 자신의 장병들을 보내는 참전하게 되는 이 사건. 물론 17년은 동시에 또 러시아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1운동 혹은 우리의 이제 콜로니얼 히스토리에는 이 17년, 19년, 그리고 이제 20년대로 전개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3.1운동 자체는 우리에게는 뭐 민족의 컨스티튜셔널 이벤트지만 글로벌 히스토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히스토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리안 스터디즈가 글로벌 히스토리하고 인게이지 하면서 우리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글로벌 히스토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저는 이제 인류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제가 그 리튼 페이퍼로는 뭐 그냥 이 아메리칸 센츄리에 대한 새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서술한 것을 제출을 했는데 이 로버트 오펜하임이라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훌륭한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2016년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년에서 1945년 이게 미국 인류학 역사로 보면은 코리안 스터디즈가 45년 이후에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년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1882년 한국과 미국 아니 그때 조미 그 통상 뭐 수호 조약이 생기자마자 그리고 인천에 혹은 원산에 그 이제 커스텀 하우스가 생기자마자 이 그 미국 학자들이 그 물론 그때는 이제 코리아니스트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그 전에 중국, 일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조선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클로어 앤 안트로폴로지의 측면에서는 이 1920년도, 1945년을 코리안 스터디즈의 오리진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82년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제가 후반에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사학자들 그리고 글로벌 히스토리 하는 분도 조금 혜린 씨 잠깐만 좀 다음
예, 다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헨리 루스라는 이분이 이제 1941년 그러니까 그 브루스 커밍스의 첫 제가 저작을 말씀드린 그 도미니언 from Sea to Sea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날개로 덮는 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그 헨리 루스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당시 이제 그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써 이제 아메리칸 센츄리가 시작을 하는 걸로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은 요즘 제가 그 남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이게 사실 로저슨, 해머슈타인 이 사람들도 아메리칸 센츄리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이고 이 그 뮤지컬하고 영화가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국 전쟁 예를 들어 제네바 회담 한국 전쟁 후에 1954년 제네바 회담이 일어나고 그다음 소위 말하는 정전이 되고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베트남이 분단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운명과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운명,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차이나의 운명이 이렇게 서로 인터트와인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 여성은 미국 여성이고 남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뭐 가장 짧게 얘기하면 그 남자 이렇게 아주 피오한 이 여성이 대변하는 피오한 아메리칸 파워와 그리고 이제 약해지는 그리고 무너지는 데카당트한 유로피언 파워 이 사이의 갈등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데 전장은 물론 그 배경은 그 콜드워, 얼리 콜드워의 in the thick of early cold war.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루스가 얘기하고 1945년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콜드워로 들어가는. 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JSA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디콜로나이제이션이 되는데 콜드워가 동시에 동면의 양면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내러티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근데 1917년 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1917년 지금 굉장히 또 유럽사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썸에 있는 미군 전몰 장병 우리로 하면 현충원 밀리터리 세미터리인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4년에 그러니까 하나 이런 17년, 14년, 18년 이런 그 아메리칸 파워의 유럽과 상대한 한 아메리칸 센츄리 혹은 아메리칸 파워가 사실 유럽에서만의 파워가 아니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보이듯이 이것이 이제 글로벌 파워의 엣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그 족적을 인게이지 해야 되느냐 코리안 스터디즈로서 혹은 에이지언 스터디즈로서 유로피언 스터디즈와 어느 정도 인게이지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2014년 11월 이제 그 1차 대전 100주년 행사가 일어날 때 그 묘지는 다른 묘지하고 달리요. 그 영연방 군인들하고 전몰 용사들하고 독일군 전몰 용사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 오브 몽스라 그래서 1차 대전 초기에 아주 혼란할 때 우리 고지전처럼 우리 한국전쟁의 후반기처럼 아주 혼란한 과정에서 섞여 그러니까 희생된 용사들인데 그 군인들인데 함께 묻혀 있는 그래서 일종의 화해 이미지로 1차 대전 100주년 행사에 이 묘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800, 그러니까 19세기 말을 이제 아메리칸 센츄리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들, 이것이 여러 몇 훌륭한 주목되는 저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 1980년, 79년인가 출간된 것이 Empire as Way of Life, 이 저작을 굉장히 저는 속에 두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발 제국으로서 이 19세기 말 되면 1890, 물론 1882년 조미 수교, 아니 저기 통상조약 이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 1898년 이제 스페니시 아메리칸 워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 하와이를 식민화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을 식민화하는 이 사건, 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딱 끝나갑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스퍼시피시티라는 말씀 잠깐 드리는데, 어제 이제 학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한국학은 글로벌 스터디즈 혹은 히스토리도 좋고 뭐 컬처럴 스터디도 좋고 소셜 사이언스도 좋고 리터러처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어떠한 유니크한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글로벌 영역을 보고 한국학의 글로벌 히스토리에 눈을 뜨고 하는 한국학은, 그러면은 한국 역사하고 문화사, 한국의 사회 연구 혹은 예술 연구에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좀 특별한 측면, 스퍼시피시티한 측면, 큰 흐름에 같이 가되, 하지만 거기서만 보이는, 혹은 거기서만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더 확연하게 보이는, 이 코리안 스터디즈 영역 안에서 더 확연하게 보이는, 아까 1945년 구구도로 다시 돌아가면은 디콜로나이제이션 앤 콜드 워인데, 유럽의 냉전, 초기 냉전의 현상과는 전후 초기 냉전의 현상과는 달리 여기서는 디콜로나이제이션, 콜드 워라는 주제가 너무 확연하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디콜로나이즈 되는 과정에서 분단되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에이지 오브 익스트림, 에릭 홉스밤이 얘기하는 에이지 오브 익스트림이 에이지 오브 리버티, 그러니까 디콜로나이제이션의 의미에서 같이 그냥 혼재돼서 일어나는, 아주 다른 곳에서도 보이지만 혼재된 상황이 굉장히 첨예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 그리고 1917년 쪽은 유럽에서의 파괴가 그리고 아메리칸 슈프리머시의 이제 초기 성장이 제3세계 영역 전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디콜로나이제이션 움직이러 나간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3.1운동이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기독교 세력이 개입되면서 참 유일무이하게 평화로운 시위로 가는 디콜로나이제이션 움직임이 광장 정치가 처음 시작되면서 엄청난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민주 정치의 형식으로 발현되는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으로 따르지만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매니페스트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색다르고 혹은 색깔이 좀 선명하고 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한국학. 그렇지만 거기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917년, 19년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미들 이스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넓게 하는 그런 한국학. 그런데 이 마지막 19세기 말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류학, 이제 시간이 제가 다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아메리칸 센츄리, 그 긴 의미에서 아메리칸 센츄리는 우리의 종교사하고 문화사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985년, 소위 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그 미국 북장로교, 그리고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동방에서 거의 유일하게 프로테스탄티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아시아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필리핀도 안 그런데.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커밍스 저작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13 콜로니의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도착하는 이 과정에 이 과정의 역사에 바이블을 들고 가는 그 Manifest Destiny, The Goddess of the Power of America. 이 파워가, 그 미국이라는 그 영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퍼시픽 에이지아로 전개가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예. 여기가 이제 평양.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또 우리의 그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하고 또 너무 밀접한 것이 원래 기독교가 전파돼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북장로교 쪽에 평양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해서 오늘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1970년도 한국전쟁 이후 50년대도 좀 그렇지만 특히 1970년도로 들어가면은 서울이 그 평양 이전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가 서울이 새로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그 위상을 이제 서울이 다시 찾게 됩니다. 마지막. 예. 요거는 그냥 제가 한국화 이때까지는 where have we been 얘기. 그런데 앞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나의 단상으로 지금 2000년도 초반부터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북한 전역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영역에서. 이전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우리 남쪽 사람들도 그거는 가끔 혹은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보고 신년에 되면은 신년 운수도 보고 운수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운수하고는 저기는 좀 더 이그지스탄셜 하겠죠. 근데 깊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38선 이북에 있는 그 한국학계 대상, 새롭게 한국학의 대상이, 이때까지는 한국학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탈냉전 이후에 새롭게 한국학의 대상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그곳에 예전에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기복,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 어떻게 하는지 복을 창출하는 거, production and generation of fortune and luck 이것을 보면서 그 초기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 미국 인류학자들은 주로 관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저 인류학의 입장에서 그 코리안 스터디즈가 시작되는 그 기원이었던 19세기 말에 그 기복 신앙의 그 힘이 아메리칸 센츄리가 이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끝나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요. The beginning of American century, the 기복 신앙이 굉장했고 평양에 the end part of the American century 다시 평양에서 엄청난 눈에 잘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한국학의 그 실천들 다시 우리에게 또 대면하는 그런 한 세기가 지나서 다시 대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